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강경파들이 전쟁설까지 운운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설을 어제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강경론을 펼치는 존 볼턴 보좌관에게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관계가 네. 이 극도로 긴장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는 어제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네. 좀 잠재웠습니다. 그만큼 이 이란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국내 문제만도 아니고 굉장한 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한 것 같은데요. 어제 백악관에서 윌리 마우로 스위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전쟁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언급했고요. 네. 곧 이란과 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부정했다는 것을 이제 보도했는데 패트릭 셰너엔 현 국방장관 대행으로부터 이란 관계 브리핑을 들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들으면서 셰넌 국방장관 대행에게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무부서 장관인데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서 오판하지 마라. 전쟁은 절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의사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해야 될 만큼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네. 우려가 언론들 보도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중동에서 또 한 번 어떤 또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걱정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압박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그 얼마 전에 미군 항공모함을 중동 그렇죠. 지역에 네. 급파를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제 네. 나는 이란과 전쟁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변에 이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어떤 정책을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는데 핵심 참모들 중에서 성향이 다 다르니까 온건파도 있지만 이제 강경파도 있습니다. 그런 강경파 참모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슈퍼매파 강경파 중에 강경파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CNN은 그래서 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대이란 전쟁 가능성과 관련된 그런 그 가능성 그런 그 설이 나오고 있고 중동 위기설이 나오는데 그 진원지가 존 볼턴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을 급파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CNN이 어제 보도했는데 존 볼턴이 소스였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의 입에서 12만 명 파병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 사실 그 12만 명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굉장히 부정했어요. 네.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12만 명 병력 파견 그 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사이에 이 이란 지금 현재 이란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놓고서 대응 문제를 놓고서 확실히 좀 생각차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을 중심으로 한 이 매파들이 강경파들이 군사작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게 계속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짜증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나 CNN의 공통된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예 본인 입으로 못을 박듯이 이란과 전쟁은 없다는 것을 아예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요.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어법이 아니라 굉장히 클리어하게 단호하게 전쟁하지 않는다.
전쟁할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강경파 참모들에게 지금의 이란 그 상황,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관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탑이라 그러면은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렇죠. 또 존 볼턴 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이 두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대이란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한 그렇죠. 해결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미국 그 이 비핵화 협상에서 지금 협상에서 상당히 그렇죠. 강경한 그런 이제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네. 이 사람은 뭐 아주 미국의 힘을 아주 강력히 강력히. 신봉하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튼이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있는데 그 사람도 매파예요. 매파는 매파고 또 어허. CIA 국장 출신이고 네,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출신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유연성이 있는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으로서 자기 일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굉장한 강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우리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8년생, 올해 나이 71살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서 예일 대학을 나왔죠. 1970년 예일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고요. 74년에 예일대 로스쿨 법학대학원에서 JD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막바지에 법무부 국장을 역임했고 1989년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국제기구 국장을 역임했고요. 이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고요. 2001년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공백이 있다가 2001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핵심에 또 나왔고요. 우리가 가장 이 존 볼튼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건 역시 2005년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맞아요. 발탁이 네, 되면서 그 당시 아주 맹활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06년 12월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 시대에는 또 야인으로 들어가서 로펌에서 또 법률인으로서 생활하다가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 역시 그 공화당 정권과 괴를 같이 하는 인물이다. 레이건 행정부, 아버지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렇게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네오콘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콘 하면 신보수주의죠. 신보수주의. 이 네오콘의 아주 신봉자고 극단적인 네오콘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오콘 신보수주의 하니까 뭐 그럴듯하지만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이 딕 체니 같은 이 조지 W. 부시 시절에 이라크전을 설계했던 세력들입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 바로 네오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오콘들이 집권하게 되면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네오콘이 아주 기세를 부릴 때는 존 볼튼도 함께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요. 2010년에 이란 원전 가동을 앞두고는 이스라엘이 폭격하려면 8일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대놓고 폭격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란 해법은 협상이 아니라 폭격을 가하거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서 현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입만 열면 초강경 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인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미국의 힘을 신봉하는 인물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 질서 이것을 아주 진봉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뭔가를 주는 것 자체도 별로 내키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의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주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고대 로마 시대 격언이죠.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광으로도 불립니다. 그 CNN 등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의 배우로 존 볼턴을 지목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 전쟁을 회피하는 그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1969년 그때 한 베트남 전쟁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 미국은 모병제지만 그때는 한국처럼 징병이었죠. 징병이었어요. 네. 국가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969년 베트남 전쟁 때 징병 추첨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 존 볼턴이. 근데 당시 그 이걸 회피했어요. 어떻게 회피했냐면 베트남 전쟁 병력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징병하던 시기였는데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이 그 시절이었는데 이 징병의 추첨을 받고도 셀렉트가 되고도 가지 않는 방법은 주방위군에 입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방위군에 입대해서 메릴랜드 주방위군에 입대해서 4년간 복무하면서 베트남에 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얘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예일대 졸업 25주년 기념 문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당시 상황을 언급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이미 미국이 패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데 왜 가야 되냐. 당시 예일대에 나는 재학 중이었고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난 관심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게 자기는 전쟁 싫어하고 자기는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치킨호크라고 부릅니다. 치킨호크. 치킨은 미국에서 겁쟁이죠. 네. 호크는 강경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겁쟁이 강경파. 군대도 본인은 군대 안 가면서 이렇게 전쟁 불사한다 뭐 이런 강경만 발언 쏟아내는 사람. 사실 한국에도 많이 있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치킨호크가 많이 있어요. 이 존 볼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딕 체니. 네. 딕 체니 국방장관 지냈고 부통령. 근데 이 딕 체니도 대표적인 치킨호크입니다. 이 사람도 군대를 안 갔고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 인사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딕 체니도 그래서 굉장히 이 호전적인 인물이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딕 체니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존 볼턴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판이 높은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강경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살아온 행적과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본인은 전쟁 일어나니까 전쟁 싫다 무섭다 죽기 싫다 하면서 도망가 놓고서는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을 아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여기나 그죠. 똑같아요. 군대 안 가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 한국의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아시겠지만 입만 열면 북한 얘기하고 안보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군대 안 갔다 갔고 왔죠. 네. 자식들까지 군대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안보가 어쩌고 북한이 어떻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볼턴의 이런 강경한 발언에 미국 내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단순히 강경하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어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참 소위 존 볼턴을 아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존 볼턴이 자꾸만 이렇게 전쟁을 조장하는 북한이건 이란이건 상대로 해가지고 강경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좀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이 네. 존 볼턴을 국가안보 보좌관에 올릴 때 이런 성향을 몰랐을 리는 없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어저께 네. 그 매파들한테 네.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런 경고성 네. 발언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걸 돌려 얘기하면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좀 해임하겠다. 예, 이런 가능성이 내비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추측을 하는 그런 뭐 일부 언론 보도들이 보도도 많이 나와요.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예전에 북한 문제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존 볼턴이 강경 발언하다가 갑자기 이제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가니까 존 볼턴 해임하는 것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지금 봐서는 그거는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당장 해임한다는 그런 징후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딕 체니와 이 존 볼턴의 다른 게 딕 체니는 본인이 실권자였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처음부터 러닝메이트 할 때부터 딜을 해가지고 본인은 허수아비 부통령 안 하겠다. 국방과 외교는 내가
정권에 행사하겠다고 딜을 해서 그걸 조지 W 부시 당시 후보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세로서 자기가 디시전을 내린 사람이고요. 존 볼턴은 디시전을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에게 조언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모죠. 참모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존 볼턴을 해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존 볼턴이 아무리 강경 발언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지 아예 해임하는 정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의사는 나타내지 않은 것 같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존 볼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 볼턴이 이렇게 계속 이란이나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발언 쏟아내는데 간혹 가다가 협상이 잘 안 되거나 정말 이 따끔하게 좀 겁을 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존 볼턴이 나서서 이렇게 입을 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 볼턴은 너무나 유명한 강경파이기 때문에 북한이건 이란이건 존 볼턴은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존 볼턴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존 볼턴은 실제로 말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기회만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이 군사적인 행동까지 갈 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나갈 때 상황 자체를 악화시킬 것 같다 싶을 때는 경고를 하고 제재를 하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존 볼턴의 발언을 부추기는 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은 일단은 경고를 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존 볼턴을 당장 해임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해임이 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한국의 정부이죠. 이 문정인이나 이 정세영 같은 사람들은 지난번 하노이 그 협상이 볼턴 때문에 깨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은 좀 쓸모가 있는 인물인 것 같기도 그럼요.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